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선거가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전 10시 정도가 되면은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뚜렷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대선 종료에 따른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에, 2000년에 있었던 42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대선 종료를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면서 호재로만 반영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경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략 20영업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추세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대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 반응은 하지만 중기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더 뚜렷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한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선 전에는 순매도에 크게 무게를 두었지만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순매수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 이후에도 미국 증시가 과거의 경험적인 추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확신을 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강화시키는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코스피의 그 상승 쪽으로의 방향선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는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가장 커질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의 재정절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입장 차이도 다른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재정절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다뤄온 이슈이긴 하지만은 일단 미국 경제, 특히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또 의회에서의 공화당의 승리라든지 또 롬니 후보의 대선 승리와 의회에서 민주당의 승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는 재정절벽 관련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가 정치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외적 변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역시 글로벌 투자 심리의 중요한 위축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백악관과 의회가 선거 이후에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종료될 부시 감세안이라든지 급여세 감면 인하 등 주요 감세 조치 연장 합의에 실패하거나
또 내년부터 자동 긴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재정절벽 리스크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긴 시각에서 본다면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에 직면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롬니 후보의 대선 공약을 보게 되면은 개인소득세 부분에서의 시각 차이가 다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요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제시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오는 2017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GDP의 22% 수준까지 줄이고 또 롬니 후보 역시 이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축소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방법론적인 그런 점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비슷하다는 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작년에 새롭게 선출된 이제 새롭게 선출될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의 재정 감축 합의에 얼마나 빠르게 합의하면서 작년 8월과 같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리스크 등과 같은 제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부터 글로벌 증시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 좀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좀 관망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강세를 기록했군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까요? 예, 어제 오후장 들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의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었던 것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들이 외국인의 매수에 유입에 힘입어서 직전일의 급락 흐름에서 벗어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IT주와 함께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자동차주들의 하반 경제 강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장의 안정적인 추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미국 대선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의 이벤트로 인식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무게를 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